안녕하세요. 행복공장장 변사또입니다. 오늘은 상봉역에서 8시 33분에 출발하는 경춘선 급행열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요. 춘천까지 15분 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는 열차입니다. 춘천행 급행열차는 출근 시간에 1대, 퇴근 시간에는 2대만 운행 중이고 주말에는 운행하지 않으니까요. 일반 열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열차는 어느새 가평역을 지나 가평철교일을 지나갑니다. 조그만 역들은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가평역 다음 강촌역에서 한 번 정차하고 남춘천역까지 곧장 달립니다. 상봉역에서 1시간 20분쯤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하는데요. 이곳은 경춘선의 종착역인 춘천역입니다. 춘천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저는 춘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옛날에 낭만열차 타고 춘천 가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지금이야 전철로 순식간에 서울 춘천을 오갈 수 있어 그런 낭만은 느낄 수는 없지만 그때가 가끔씩 생각나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옛 추억을 더듬어 열차 타고 버스 타고 또 배까지 타고서 갈 수 있는 특별한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변사또랑 함께 춘천의 추억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춘천역에 도착하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기분에 찾을 때마다 설레임이 더하는데요. 오늘 춘천 여행은 춘천역 1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1번 출구로 나오면 강원 종합건강안내소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춘천에 궁금한 것은 관광안내소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춘천은 찾을 때마다 참 깨끗하고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고는 하는데요. 꼭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관광안내소 앞을 지나 조금 걸어가면 횡단보도 앞에 도착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왼쪽으로 조금 걸어가면 춘천역 버스 정류소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버스를 한 번 더 타고 이동을 할 겁니다. 11-1번, 11번, 12번 버스 중 먼저 도착하는 버스에 탑승하시면 되는데요. 버스는 15분 간격으로 많은 편입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11번 버스에 탑승합니다. 버스는 출발하자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춘천 시내를 지나가는데요. 포근하고 편안한 풍경은 찾을 때마다 변함이 없습니다. 버스는 어느새 시내를 벗어나 꾸불꾸불한 산길을 따라 계속 올라갑니다. 아름다운 춘천의 풍경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춘천역에서 약 30분쯤을 달려 도착한 곳은 춘천의 대표적인 관광의 명소 소양호입니다. 조형물 뒤로 힘차게 솟아오르는 분수대도 보이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소양호는 1937년도에 만들어진 동양 최대의 사력댐인데요. 면적과 저수량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총 저수량은 약 29억 톤이나 된다고 하네요. 댐 주변에는 각종 조형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댐 상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소양강 처녀상도 보입니다.
입구에서 봤던 분수는 이곳에서 더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솟아오르는 물줄기는 최대 높이가 100m 정도나 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5분 간격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88 올림픽 기념 호돌이상도 보이네요. 버스 종점에서 500m쯤 걸어가면 선착장 배 타는 곳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이곳이 바로 배를 탈 수 있는 소양호 선착장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봄, 가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오봉산 청평사인데요. 요금은 왕복 성인 기준 10,000원입니다. 운항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고 4시 정각에 출발하고요. 나오는 배는 4시 30분에 출발하고 마지막 배는 4시 30분입니다. 돌아올 때 표도 꼭 잘 챙기셔야 됩니다. 선장님의 부드러운 코너링으로 서서히 배가 출발합니다. 배는 선착장을 뒤로 하고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시원한 강바람 맞으면서 달리는 기분은 최고입니다. 도시에서 스트레스 많이 쌓이신 분들은 여기로 오세요. 스트레스 날려버리게 이곳이 최고입니다. 선착장이 점점 멀어지고 소양호의 아름답고 멋진 풍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드넓은 소양호는 내륙의 바다라는 별칭에 걸맞게 마치 바다를 달리는 기분입니다. 이곳 소양호의 깊이는 약 150m나 된다고 하는데요.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소양호에는 향어, 송어, 잉어, 뱀장어, 빙어 등 50여 종의 담수어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양호 주변에는 낚시터도 많다고 합니다. 소양호 주변 산에는 산벚꽃들이 피어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서울은 이미 벚꽃들이 다 졌는데 이곳은 개화 시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막 피어나는 알록달록한 새싹과 소양호의 조화는 마치 한 폭의 수채화라도 보는 듯합니다. 소양호의 아름다운 풍경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새 선착장이 가까워집니다. 소양호 선착장에서 20분쯤이면 오봉산 청평사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올라가실 때 나가는 배 시간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올라가세요. 나가는 배는 4시 30분이고 마지막 배는 4시 30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그만큼 잘 알려진 곳으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배에서 바로 내려서 그런지 마치 섬을 걷는 기분인데요. 서울보다 늦게 피는 벚꽃까지도 육지가 아닌 섬 여행을 하는 기분입니다. 선착장에서 조금 올라가면 카페와 식당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산채 비빔밥과 도토리묵, 파전 등 메뉴도 다양합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없었던 예쁜 연꽃 출렁다리도 생겼네요. 이 출렁다리는 2021년도에 개통했다고 합니다. 길이가 그리 길지 않아서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출렁다리의 기분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계곡 주변 풍경과 계곡의 물소리는 다른 곳 출렁다리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다리 건너에도 식당들이 많은데요. 점심 식사는 여기서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식당을 지나면 이상하게 생긴 조형물이 보이는데요. 공주와 상사뱀의 전설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청평사는 공주와 관련된 다양한 설화가 전해지는 곳들이 많은데요. 올라가면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담한 전망대도 있네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높지는 않지만 전망은 기가 막힙니다. 계곡으로 흐르는 청량한 물소리는 듣고만 있어도 힐링이 저절로 되는 것 같네요. 다리 건너로 보이는 식당의 모습까지도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막 피어나는 초록초록한 나뭇잎의 새싹들은 도시에서 쌓인 근심 걱정 다 잊게 해줍니다. 식당가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청평사까지는 선착장에서 천천히 걸어도 왕복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경사도 완만하고 조용해서 걷기 너무나 좋은 트레킹 코스입니다. 중간쯤 오르다 보니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작은 소원 돌탑들을 쌓아놓은 모습입니다. 저도 소원 돌탑에 소망 한 가지 기도해 봅니다. 올해는 꼭 구독자 10만 되게 해주세요.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주변 경치 구경하면서 천천히 걷다 보면 청평사 설화 속에 공주 동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옛날 중국 원나라의 아름다운 공주를 짝사랑하던 청년이 상사병을 앓다가 죽었는데 이후 뱀으로 환생하여 공주를 휘감고 떨어질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어떤 수를 써도 뱀을 떼어낼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공주가 영험하다는 청평사에서 뱀을 떼어내고 해방되었다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주 동상을 지나면 이번에는 거북바위 앞에 도착합니다. 이 거북바위는 자연 암석으로 예전부터 거북이가 물을 바라보게 되면 청평사가 크게 융성할 것이라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설이 맞아 떨어지기라도 한 것일까요? 1973년도에 소양호가 생기면서 거북이는 물을 바라보게 되었고 청평사는 더욱더 유명해졌으니까요. 올라갈수록 계곡의 물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는데요. 이번에 만나는 곳은 구송폭포입니다. 구송폭포는 주변에 소나무가 9그루가 있다고 해서 구송폭포라 불린다고 하는군요. 또 다른 뜻은 폭포에서 9 소리가 난다고 해서 구송폭포라 불려진다고 합니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는 듣고만 있어도 저절로 힐링이 되는 듯합니다. 오봉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이곳 구송폭포를 거쳐 소양호로 흘러갑니다. 구송폭포 바로 옆에는 조그만 굴도 보이는데요. 이 굴은
공주굴이라고 합니다. 공주의 설화가 이곳에도 전해지는데요. 공주와 상사뱀이 하룻밤을 함께 지낸 곳이라고 해서 공주굴이라고 합니다. 구성 폭포를 지나 조금 올라가면 이번에 도착한 곳은 영지라는 연못인데요. 고려시대 이자연이라는 사람이 조성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의 연못의 주변에 건립되었던 견성암이 연못의 그림자처럼 비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못 안에는 수많은 올챙이들이 헤엄치고 있었는데요. 마치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애기씨 같은 생각은 변사또만의 생각일까요? 영지를 지나 조금 올라가면 드디어 다리 건너로 청평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리 건너로 예쁘게 피어있는 벚꽃나무 아래에는 포대화상 약수터가 자리 잡고 있네요. 언제 봐도 포근한 인상의 포대화상입니다. 포대화상에 따라주는 약수물 한 잔 얻어 마시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청평사에 오는 사람들을 환영이라도 해주는 듯 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청평사 사찰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오봉산에 폭 안긴 천년고찰로 973년도에 세워진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청평사의 자랑인 보물 제164호로 지정되어 있는 회전문인데요. 회전문은 사천왕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불교 용어인 윤회전생을 깨우치는 문이라고 합니다. 이 문에서 말하는 회전은 눈에 보이는 회전이 아니고 마음이 조용히 돌아 나오는 뜻이라고 하는군요. 회전문을 지나면 화려한 경운로도 지나갑니다. 청평사는 규모는 작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경운로를 지나면 청평사의 대웅전에 도착합니다. 다른 도리가 없느니라. 그래서 마치 수면 법당한 불단에는 주불인 석가모니 불을 중심으로 좌우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몸의 병이여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한 경로를 청평사에는 많은 유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이 흐르고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거의 다 사라지고 그나마 현재까지 남은 회전문과 청평사 3층 석탑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청평사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내려갈 시간이네요. (2시 30분) 배를 타기 위해 선착장으로 여유있게 내려갑니다. 좋은 날씨, 맑은 공기, 오전보다도 더 활짝 핀 꽃들이 배웅을 해주는 듯 합니다. 나가는 배는 2시 20분에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성수기 때는 탄력적으로 배를 운항한다고 하는군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는 정확하게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점점 멀어지는 청평사 선착장을 뒤로하고 소양호의 아름다운 풍경에 다시 빠져봅니다. 소양호 선착장이 가까워질 때쯤 모타보트가 물살을 가르며 지나가는데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20분쯤을 달려 소양호 선착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리는 사람들도 오늘 여행을 만족하는 듯 발걸음이 가볍네요. 오전에 내렸던 소양강댐 정상 버스 정류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버스는 자주 있는 편인데요. 가장 먼저 11-1번 버스가 들어오네요. 오늘은 운 좋게도 버스까지도 바로바로 연결이 잘 됩니다. 춘천은 올 때마다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안고 돌아가고는 하는데요. 오늘 역시 아름다운 추억 하나 더 기억에 담아갑니다. 소양호에서 30분쯤이면 다시 춘천역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다녀본 여행지를 한 곳에 다 모아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는데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경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올인원 트레킹 코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강원도 춘천 여행이었습니다. 다음에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곳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